저는 작년에 후이프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양주 시장님 앞에서 또 스피치를 멋있게 했었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동계 인턴십.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계 인턴십 광고 PR 분야로 이제 베티카라는 기업으로 이제 인턴을 다녀왔고, 인턴 A로 보낸 2달 이런 일을 했습니다. 조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요소들로 인턴 발표를 꾸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인턴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베티카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광고 PR 전공 학생분들은 A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건 배우고 인턴에 나가면 좋다라고 하는 꿀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요, 현재 21학번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영상 콘텐츠로 서류상에 이제 기입이 되어 있는데, 광고 PR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전공이어도 충분히 광고 PR 분야로 인턴에 나가실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전공은 이와 같고, 현재 활동 중인 대내 활동은 이제 국내 유일 PR 연합 동아리라는 PR즈에서 대외 협력팀으로 새롭게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서포터즈로 1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공모전 그리고 이제 저 연합 동아리와 이제 기회가 맞닿아서 대기업이랑 이제 기업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대외 활동으로 다녀왔던 오스트리아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대외 활동을 최대한 많이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키워드로 설명하면 저는 이런 3가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한 5년째 지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영상 콘텐츠로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느냐가 세부 전공으로 달랐던 것 뿐이지 항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R이라는 분야를 저번 학기부터 계속 흥미있게 지켜보다가 이제 쿠이프를 기점으로 나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논리적인 설득을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PR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저에겐 영감이 되는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영상이든 광고든 기획이라는 업무에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인턴 때는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가야 한다면 3학년 2학기 때 다녀오자고 마음을 먹고 이번에 이제 인턴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베티카라는 기업은요, 공공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 PR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전을 읽어보시면 정부의 언어와 국민의 언어가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을 올바로 알리고 의로운 가치로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써있지만 정말 제 생각대로 거창한 기업이 맞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베티카의 클라이언트들은 정부 부처,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이제 사회적 기업 등 일반적인 브랜드나 어떤 그런 상품을 홍보하는 마케팅에서 조금 더 확장된 PR을 할 줄 아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대국민 캠페인이나 홍보 대행이나 행사 총괄이나 이런 홍보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베티카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했던 노담 캠페인 등이 이런 예시로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키워드와 베티카는 굉장히 결이 잘 맞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인턴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회사였는데, 베티카는 정책 브랜딩을 비롯해서 공공홍보 그리고 NPR이라고 해서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한 공중관계를 확립하는 그런 NPR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이었고, 저도 이번 방학 동안 마케팅과 PR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제안서 작업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 PR 분야로 인턴을 나가신다면 대부분 이런 제안서들을 먼저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저는 A2로서의 업무로 계약서를 쓰고 2달간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인턴 전에 A라는 업무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획자, 리더, 그냥 일단 멋있는 포지션인 건 알겠고, 기발한 생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이고, 팀원들과 회의를 해서 최종 논의를 거치고, 이제 몇 억짜리 사업도 척척 따오는 게 바로 A이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물론 이게 틀리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턴 A로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의 스케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의정부에서 이제 상암동까지 가는 시간이 왕복 한 4시간 20분? 네. 네, 근데 왕복 4시간이 절대 그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의홍 학생들이라면 대부분이 다 왕복 4시간씩은 감수를 하고 인턴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이제 출근하러 나갔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도착하면 한 9시 10분 정도 되는데, 회사 안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반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면 이런 계획표를 작성을 해야 해요. 오늘 9시 반부터 내가 6시 반까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그거를 선임분들께 미리 보고 드려야 하고, 이제 이런 계획을 짬으로써 오늘 해야 하는 일이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업무는 킥오프 회의라고 해서 그 소재에 대한 첫 회의, 아이디어 그런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점심 식사는 상암동이 있었는데 맛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MBC나 뭐 SBS나.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밥을 먹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는 오후에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PPT 제작, 목업, 기획안 수정, 뭐 자료조사,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한 이슈 서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집에 도착하면 오후 9시 정도였는데, 늦은 저녁을 먹고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이랑 병행을 했어야 돼갖고 이제 좀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고 일로서 이제 2달을 채웠었는데, 저도 아까 서연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재밌고 좋아하는 일이기에 가능했던 생활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어떤 분야에 열정을 다해서 2달을 바칠 수 있는가에 따라 이 인턴 기업을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하루를 좀 사진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하는 사진은 한 장도 없고요. 왜냐면 누가 찍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깜깜할 때 출근해서 깜깜할 때 퇴근하고, 저는 이제 세뇌정거장 그 지옥철을 경험하기 싫어서 일부러 종점까지 가서 이렇게 횡한 7시 지하철에 타서 이제 아침을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몰래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뒤쪽에 JTBC나 뭐 KBS나 이런 좀 의원학생들이라면 꿈꾸는 기업들이 같이 있는 터에 있기 때문에 좀 보면서 나까지 그런 일원이 된 것 같고, 뭔가 그런 자신감을 좀 충전하면서 회의도 했었고, 이제 저희 회사 문화 중에 하나가 달에 한 번 이제 생일 파티를 챙겨주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이제 2번 생일 파티를 진행하면서 같이 케이크도 먹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 회의실인데 여기서 한 3-4시간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했었고, 이제 저희 한기훈 교수님이 2달간은 저희 회사의 고문님으로서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점심 회식도 가끔씩 했었고, 이제 보통 회사들은 한 달을 만근을 하면 월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월차를 대외활동 수료식을 가려고 이제 하루를 통으로 쉬는 그런 짜릿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표님께 결제를 받을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A는 이게 유명한 짤인데요. 진짜 딱 이렇습니다. 1차 제안 오케이, 2차 제안 오케이, 3차 제안까지 오케이 다 왔다 하고 이제 대표님께 최종 보고를 드릴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다시 처음부터 기반을 다지고 베이스를 잡는 그런 흐름부터 다시 잡는 경우도 꽤나 많았고, 물론 그럴수록 더 탄탄한 기획안 그리고 제안서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없어서 휴지통을 뒤진다. 근데 이제 정말 이만큼 뭔가 내 머릿속에 한계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아이디어 회의 때 색다른 레퍼런스들을 찾아내려면 그만큼 축적된 머릿속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정말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A는 이렇습니다. 이게 인터넷 명언인데, 아, 이것도 제가 하나요? 그것도 제가 하나요? 그러니까 A라는 업무는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제안서를 수주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그때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발휘해야 하는 게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 중에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건 메모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턴을 시작할 때 이걸 내가 나만의 기록장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챙겼던 기록장을, 저게 좀 두꺼운 편인데 인턴 기간 동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걸 절반을 다 채우고 그걸 닳도록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업을 지시하는 내용이나 회의 당시에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 중요 포인트 등 전부 하나하나를 메모해서 이 공책 하나에 내 하루가 다 담기도록 기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메모에 그 도식화 같은 방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미리미리 필기하는 방법을 익혀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취향인데, 줄 형식보다 도트가 찍혀있는 공책이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손에 담기는 공책을 하나 가져가시면 이 2달간의 기록을 전부 옮겨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업무는, 사실 제안서를 쓰는 건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실무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것 정도? 근데 이제 인상 깊었던 업무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5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호텔을 대관해서 큰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행사를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서울의 어떤 호텔에서 몇 명의 규모로 몇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유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예산 계획이 제안서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 유명 호텔들한테 다 지배인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해도 제안서의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발로 뛰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A가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 뭐 이번 5월에 진행할 행사 대관차로 찾고 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은 하지 않을 거지만 그분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될 것 같고, 테이블 배치는 라운드로, 그리고 간단한 다과 제공까지, 그리고 LED 전광판 포함해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이제 견적서를 받고, 이제 제가 셀렉했던 그런 호텔이 실제 제안서에 들어가는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담았던 거지, 이거 이외에 상황 분석이나 뭐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안을 만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거 느꼈냐면, 사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인턴을 갔어요. 인턴 이제 1월 1일 새해에 정말 걱정만 담긴 일기장을 쭉쭉 썼을 정도로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을 많이 했어도 그것과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험만 많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뭐든지 할 수 없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만약에 정말 인턴으로서 버거운 업무라면 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업무를 주어지는 대로 이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지금 이제 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이제 그 인턴 때 배운 걸 바로 써먹고 싶어서 이제 휴학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런 터닝 포인트들을 인턴으로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턴에 나가기 전까지 내 것으로 만들면 좋을 만한 요소들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졸업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2달을 보내면 진짜 괴롭고 힘들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왕복 출퇴근 시간부터 몰아치는 업무에 처음 뵙는 분들과 이제 서먹하지 않게 지내야 하고 이런 게 단순한 졸업 요건이 되어버리면 정말 느리게 괴롭게 가실 거기 때문에 내 꿈과 가까워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경험은 이제 광고 PR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 학생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IMC 기획안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작성하시고 인턴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항상 많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IMC 기획안처럼 기존에 쌓아왔던 나의 경험과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애님 이거 자료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자료조사만 맡겼지만 제 자리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선임분들께서 하시는 뭐 인사이트나 뭐 타깃 분석 뭐 이런 말들도 전부 이제 뒤에서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IMC 기획안을 여러 번 작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기훈 교수님 수업이나 뭐 박렬 교수님 수업이나 꼭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퀄리티의 기획안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산이라고 제가 말해뒀는데 레퍼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미리 저장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 어딘가에 저장해도 이거를 당장 선임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는 시각적인 링크나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미리미리 폴더화를 만들어둔 아니면 뭐 아이폰 메모장도 좋으니까 그거를 미리 저장해 뒀다가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면 이제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아 얘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인턴을 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구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니까 이제 자신만의 취향 모음집을 꼭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그 TBCF 광고 평가단 대외 활동도 요즘에 오픈을 하고 있던데 그런 걸 지원하셔서 나만의 그런 취향 모음집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가지는 인턴 선발 기업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래도 돼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의홍 인턴 같은 경우에 매년 우리 사람 뽑을 거예요 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DDB 아니면 모픽처스 아니면은 이번에는 2학기 연속 뽑혔던 램퍼스 등 그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 회사에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이제 인턴 지원에 떴을 때 그때 이제 바로 1순위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 세부 전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게 항상 교수님들께서 광고와 영상은 경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게 세부 전공을 정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영상은 영상, 광고는 광고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제한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영상도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IMC 기획안도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을 정말 길게 보내시려면 열렬하게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차대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건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링커리어가 아니라 교수님들께 항상 여쭤보시고 고민을 나누시고 그런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뭐를 하세요라고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인턴에 나가서 제가 느낀 게 많은 거는 이렇게 과거에 계속 해왔던 활동을 토대로 느낀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